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오늘의 국군의 기념식을 했습니다. 참 어수선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에 골몰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도 잘 안 보고 그냥 내 하는 일만 사무적으로 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집에 이제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맨날 텔레비 켜고 있으면은 별의별 뉴스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복잡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원래 그래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참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옛날 그때 그 시절 얘기 빚기 더 있나요? 골치 아픈 얘기를 해봐야 그래요. 물가가 오르고 뭐가 오르고 이런 거 얘기해봐야 맨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나 좀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세보로 댕겼습니다. 가을만 되면은 농촌에 가면은 들판에 농사 지어 놓은 벼들이 누렇게 익었잖아요. 그러면 참새떼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허수아비를 세워놔도 그 참새들이 다 알아요. 저거 진짜 비기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다 알고 그 허수아비를 해놨는데도 새들이 거기에 올라앉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 허수아비를 만들어가지고 바람에 흔들흔들하게 만들어놔도 새들도 머리가 나쁘면 새머리라고 하는데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가지고 이제 깽가리를 깽가리 같은 걸 두들겨요. 어떤 사람도 화약을 총소리를 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새끼줄을 갖다가 땡기기도 하고 그래요. 낮에는 아버지들이 그래요. 너 학교 갔다 왔으니까 저 들판에 새 좀 보러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새 쫓치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집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이제 큰 아주 들판은 덜한데 산 밑에 있는 밭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돼지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돼지가 내려와가지고 고구마하고 농사해지는 걸 다 파헤치고 먹고 갑니다. 산 밑에 밭이 있는 사람. 산 밑이 아니고 마을 가까이 있는 아주 평야지대의 한복판 이런 데는 돼지들이 그까지는 잘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산 밑에는 잘 내려옵니다. 산 밑에 옥수수라든가 고구마 이런 거 심어 놓으면은 귀신같이 알아요. 냄새 맡아서. 그래가지고 돼지들이 내려와가지고 농작물을 그 돼지들이 한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라 떼거리가 다니잖아요. 와가지고 그냥 한번 휘저 놓으면은 다 못 쓰게 돼요. 돼지들이 원래 그런 땅 속에 있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걸 잘 먹습니다. 그놈들이 산 밑에 있는 밭들도 많잖아요. 어떤 데는 이제 가면은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산 속에다가 밭을 만드는 데는 완전히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망칩니다. 그런 데는 못해요. 요즘에는.
그리고 옛날에 이제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을 심어 놓으면은 비둘기가 또 많이 옵니다. 원래 그 콩을 심을 때 처음에 그 콩을 있잖아요. 콩알 그런 거 몇 개씩 이렇게 심어요. 콩알이든 뭐 옥수수 수든 이런 거. 그래 놓으면 그 비둘기라는 게 그 콩을 좋아합니다. 비둘기 와서 다 파헤쳐가지고 먹는다. 그러니까 그 땀 흘려서 그 심어놓은 걸 저 학교 갔다 왔으니까 그거 와서 좀 새를 봐라. 그래서 이제 새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은 그때 그 농촌에 살았는데 완전히 그 농사지은 들판 바로 옆에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집의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새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애가 새 또 보러 왔네. 이러니 여자도 오고 남자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뭐 그래놓고 새 보는 정신이 없고 그건 뭐 옛날에 어린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요? 부모님들이 새 보라고 그러면 열심히 보나요? 노는데 팔려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놀다가 이제 우리는 그래 그 벼 가운데다가 이제 그 가마니 자루 이런 걸 갖다 깔고 거기서 이제 누워서 놀기도 하고 거기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집으로 오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소먹이로 갑니다. 그 원래 그 집집마다 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먹여야 되잖아요. 소는 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 고삐를 잡고 풀 많은 그 들판으로 나갑니다. 산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이제 붙잡고 먹입니다. 풀이 많잖아요. 고삐를 붙잡고 먹이기도 하고 그냥 고삐를 풀어놓으면 저들이 먹다 저기 소가 어디 갔네 찾느라고 한참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차 꼭대기가 있어요. 가서 고삐를 붙잡아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놈의 소들이 내 빼고 말 이래가지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그 산에 가서 소 먹이러 가면은 풀 먹이러 가잖아요. 그래 아버지들이 이렇게 소 가지고 소 많이 먹였나 보자. 그러면 배를 봅니다. 그럼 많이 먹었으면 배가 이렇게 딱 벌어집니다. 풀을 많이 먹였구나. 소를 끌고 가서 산에 가서 들판에 가서 풀을 먹이는 게 제일 쉬워요. 아니면은 이제 바수가리를 해가지고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풀을 배에다가 그 집에 마구간에다가 먹으라고 던져줍니다. 그 지게 한 짐 같은 경우에는 잠깐이면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도 성이 안 차요. 한 대여섯 짐을 갖다가 풀어놔야 한 놈이 시커 먹지. 그러니 그걸 풀베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소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저만 온 게 아니에요. 그 어디 가니까 아주 그 목장같이 소가 좋아할 풀이 가득 찼더라 하면 거기에 떼거리가 모여옵니다. 그러면은 그놈들이 모여서 또 싸움질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는 농촌에 살다 보니까 아버지들은 이제 바빠서 새보러도 못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소 먹이러 가는 것도 이제 어른들은 집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보고 시킵니다. 너무 어리면 안 되고 조금 크면은. 그래서 우리는 소 먹이고 새 보고 그게 이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벼 같은 거 이제 가을 수확할 때 옛날에는 낫으로 전부 다 뱄잖아요. 낫으로 전부 다 베어가지고 지프로 묶어가지고
그걸 또 새끼 나무와 나무 사이에 새끼를 이렇게 매 가지고 거기다 걸어놔요. 그러면 이제 바싹 그게 마르면은 그걸 이제 그 탈곡기에다가 놓고 벼이삭을 털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앗간에 가서 그 정미소 방앗간에 가서 찌우면은 쌀이 나오지요. 그 탈곡기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탈곡기가 없는 집은 그 돌에다가 그 볕단을 그 새끼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태를 친다고 하죠. 그러면 벼 이삭이 딱딱 떨어져요. 그걸 이제 탈곡기는 그냥 발로 밟으면은 그거다가 딱 대면은 금방 하는데 그것도 좀 산다 하는 집이나 그게 있지 없습니다. 그거 이제 있는 집에 빌려서 사용해요. 그 한 마을에 몇 개밖에 없어요. 집집마다 없습니다. 비싸서. 그러니까 우리 내일 모레 그 탈곡을 하는데 그 탈곡기 좀 빌려줘. 그러면 이제 빌려줍니다. 그래서 할로 이제 탈곡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아예 빌리지 못하면은 그 돌에다가 그 볕단을 후려쳐서 이렇게 탁탁 치고 해가지고 벼단 끝에 이제 벼가 다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보고 다 떨어졌으면 휙 던져놓고 그래요. 휙 던져놓으면은 저쪽에 이제 볏짚 위를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또 차례차례 이제 쌓아 올려가지고 벼단을 산같이 딱 쌓아 올립니다. 멋있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촌에서 벼를 다 비면은 낫으로 비워가지고 이제 볕단이 마침 되면은 새끼줄로 볕단을 묶어가지고 전부 다 그 논둑으로 전부 다 갖다 놓습니다. 논둑에다가 딱 세워요. 이렇게 딱딱 세워가지고 논둑 전체가 이렇게 아주 전체가 볕단이 꽉 차지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마르면은 집으로 가져옵니다. 금방 그 마르지도 않은 생벼는 무겁거든요. 한 반절 정도 마르면은 이제 집에서 지게를 가져와서 옮겨서 그 집 주변에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새끼를 매서 거기다가 걸어요. 걸어서 바싹 말려야지 이제 탈곡하기 좋아요. 아니면은 돌에다 치기 좋아요. 돌로 이제 태를 쳐서 탈곡을 하는 것은 집집마다 그 광화석이 이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새끼를 이렇게 매가지고 거기다 딱 놓고는 쳐요. 그렇게도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 우리 집에서 그 논까지가 꽤 멀어요. 한 2km? 한 1km 50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전부 다 그 논을 벼를 베서 논둑에다가 참다 세워서 말려놨는데 그걸 이제 지게를 가져와서 지게에다가 져가지고 집으로 옮깁니다. 옮기는 것도 몇 번을 당겨야 돼요. 한 20번, 30번. 옛날에는 전부 다 사람의 힘으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트럭터가 다니는 길, 농사 짓는 길이라고 해서 트럭터가 다 다니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럭터에다가 한꺼번에 실어가지고 집에 오면 되잖아요. 사람이 30분, 40분을 왔다 갔다 해야 다 30분 내지 40, 50분을 당겨야지만 다 집에 가져오는데 트럭터에다가 한 두 번만 다니면 다 가져오잖아요. 편하죠. 그때는
농사 짓는 트럭도 다니는 길이 없었어요. 그때는 트럭차도 없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농기계가 나오고 트럭차가 나왔지.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 그 다음에 소의 힘, 인력, 충력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전부 다 지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뼈 빠지게 일한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농사 일을 힘들게 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뼈가 빠진다는 것은 아주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하면은 피로 탈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뼈가 빠진다고 그래요. 뼈가 빠집니다. 뼈가 빠지니까 뼈 빠지게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피로하게 너무너무 많이 쓰고 일을 하면은 이런 관절이라든가 어깨 이런 게 탈골이 되면서 뼈가 빠집니다. 네, 그래요. 너무 사람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이 뼈도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피로 골절이라고 있어요. 이 옛날 사람들이 농촌에 살면 오래 못 살아요. 하도 일을 해가지고 이런 손 같은 데 보면은 손이 완전히 깍쟁이 손 같아요. 완전히 이게 손마디가 굵어지고 아주 거칠어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가 고생을 많이 했나 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손을 한번 이렇게 갖다가 펼쳐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손 같은 게 펼치면은 손이 아주 여자 손같이 예쁘면 아이고 고생을 안 했네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 뭐 고생을 해요. 저는 면사무소에서 편때만 까딱까딱 하면서 월급쟁이 했으니까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그렇겠지. 농사 짓고 힘든 일을 하면은 발이고 손이고 완전히 깍쟁이 돼가지고 험하다 아주. 이 손가락 그 관절이 굵어지고 변형도 되고 그 정도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면석이 하고 편하게 살았으니까 지금에도 이 얼굴이 같은데 제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없잖아요. 제가 여기 유튜브를 보니까 나이가 몇 살 안 돼 보이지만은 상당한 나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서 태양의 태양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이런데 주름살이 많아지고 피부가 겉늙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어렵게 살아도 부모님들이 애아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죽은 안 먹입니다. 잘. 하얀 이밥에다가 고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죽은 잘 안 먹이고 삼시세끼 따박따박 먹여서 배는 골치 않았어요. 그전 옛날 사람들은 점식관 같은 거 굶었기 때문에 배를 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늙으면은 그게 나타난다. 애아들이니까 부모들이 차라리 한 끼를 안 먹고 나보고 나한테 먹이려고 애아들이니까 부모가 한 끼를 더 굶는 한이 있더라도 애아들은 먹이겠다 이런 생각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죽어서 지금 산소에 들어가 있어도 벌초할 생각 안 하고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을 자기 몸보다 더 아꼈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은 옛날 부모님들은 더 그랬다고요. 그렇게 부모님 사랑의 반절만이라도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어디 공중에서 떨어져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그 전에 어머니한테 이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릴 때니까 잘 모르자는 게 자꾸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으니까 좀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생기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 이런 거 모르니까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 엄청나게 섭섭하더라고요. 이게 부모님한테 아기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는 엄마한테 태어난 게 아니고 다리 밑에서 그냥 주워와서 나를 길러? 그러는 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 7살, 8살, 9살 돼도 몰라요, 옛날에는. 지금에는 아이들은 똑똑해서 다 알지만은 우리가 저기 50년대, 60년대는 20살을 먹어도 요즘에 초등학생보다 더 모릅니다. 잘 어리석고 해서.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다리 밑에서 누가 버렸나? 주워왔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섭섭해가지고 계속 따지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냐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님들이 뭐 어떻게 해서 얘기해 줘 봐야 나이 어린님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망측한 그런 얘기만 하게 된다 해서 부모님들이 얘기를 안 해준가 봐요. 다 크면 알게 되지만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기 때문에 섭섭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이름을 잘 안 짓습니다. 개똥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러야 애아들은 잘 큰다. 귀하게 키우면은 잘 죽는다 해가지고 이름도 짓지 않고 개똥이라고 하고 밥 갓난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그 여자나 남자나 이름이 없이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호적에다 올릴 때 이제 좀 비슷한 이름을 갖다가 올린 경우가 많습니다. 호적에다가 정식으로 이름을 등록해야 되니까. 그래서 밥 갓난이라고 옛날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갓난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면서기 할 때 그 호적계 호변계에 있었습니다. 호변계 호적도 보고 병사 업무도 보고 하는데 거기서 호적을 맡았는데 그 호적 등본을 뜯어보면은 김간난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알잖아요. 아버지 김씨라고 그러니까 간난이 어디 갔나 이름이 없는 걸 되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는 야 개똥이 어디 갔어 그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간난 하니까 김씨니까 성이 뭐요 이러니까 이름이 성을 뭐요 이러니까 김씨예요 이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불러요? 갓난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김갓난 이렇게 호적에다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를 김갓난이라고 이렇게 올려서 이제 써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난초는 쓰고 그렇게 이제 써줘가지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갓난이라는 이름이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개똥이라고 개똥이라고 이제 이름이 있으면 김개똥이라 이러고 한자가 이제 그 개는 있는데 똥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똥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 없거든요. 통 이런 거 있는데 똥 이렇게 발음 나는 것은 우리 한글로 발음 나는 똥이라면 우리 이렇게 한글로 쓰면 그 발음대로 나는 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걸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개동이라고 하든지 개자는 많이 있습니다. 똥이라고 하지 않고 동역동자 써가지고 개동이 이렇게 얘를 이제 호적에다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도 짓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불러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호적 올릴 때가 되니까 금방 짓지도 못하니까 그 면사무소
가서 그 면석이가 한자를 많이 하니까 그거 가서 하나 지어달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어서 올리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리장 보고 부탁합니다.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무식하지. 그러니 우리 아이는 출생신고 해가지고 호적에 올려야 되는데 그 마을 리장한테 그 면사무소 가는 일이 있으면 우리 저기 아이 이 호적에 좀 올려주세요.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거의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리장도 이제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매명 안 되는 것은 그냥 애워가지고 면사무소 갑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한자를 그냥 올려놓은 것도 하다기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고치려고 개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름도 아니잖아. 뭐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름을 한자고 다 고치고 그런 것이 그때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부터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많이 고치게 됐죠. 그래서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 좋은 이름을 지어야 한다.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소문이 떠돌면서 좋은 이름 짓기를 해서 좋은 이름을 지으면은 운이 트인다 해서 그렇게 전부 다 옛날에는 지었습니다.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원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장한테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김기동이가 맞는데 한자로 쓴 게 이제 김기까지는 맞는데 동자가 한자 틀린 걸 집어넣더라고. 동력동자를 쓰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움직일 동자로 써놨더라고요. 그 기동차 할 때. 그래서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그냥 씁니다. 그것도 고치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원래 옛날에 한자 한문을 하고 글도 지으러 다니고 했지만은 농사 짓느라고 그 면사무소 갔다 오게 되면은 할로 일을 못한다. 옛날에 그 부모님들은 할로 일을 못하는 걸 엄청나게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로 면사무소 갔다 오면은 농사일을 못 짓는다. 그래서 리장 때 부탁하는 겁니다. 할로 일을 못하면 손해가 엄청 많이 난다. 제때 곡식을 심고 제때 김을 매줘야 되는데 면사무소 가서 그 출생신고 하려고 하루를 다 보내? 안 되지요. 안 갈라지요. 그 리장들이 전부 다 출생신고하고 아니면 그 면사무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호적초본 좀 띄워달라 그러면 다 부탁을 해가지고 리장들이 그때는 전부 다 호적초본 출생신고 대신 대서방이나 같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요즘에도 그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